서울 아파트는 지금 상승이 멈췄습니다. 25년 1월 달부터 거래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거래 없이 올라간 이 매매 가격은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그 당시 24년도에 대한 부동산 전망 강의를 꾸준히 설명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00에서 2000건 거래에 머물던 그 시기, 이젠 24년도 4000건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거래 급증 현상으로 이젠 전고점 회복 신고가 경신이 일어나는 시기를 목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실제 7월 달에 9,000건 거래가 나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고점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젠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든 시점이라고 착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젠 평균 거래량 4,000건대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젠 9월 이후 추석이 끝난 시점부터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며 4분기부터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변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00건 후반대에서 3,000건 초반대까지 거래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실제 4분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3,000건대 초반까지 급감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아직 실거래 기한이 20일 정도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준을 보게 되면 약 전월 대비 15%포인트 정도 감소된 수치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거래량은 약 2,000건 후반대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4,700건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던 대로 평균 거래량 4,000건대에 계속 머물기 시작하면서 거래 없이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은 가짜 상승이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말씀해 드렸죠.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순간 거래 없이 올라간 이 매매 가격은 한순간에 급락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실제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집계해 본 결과 지금까지 11월 대비 12월 동일 아파트 동일 평수 대비해서 약 49% 정도가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41% 정도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달 지금 1월 8일 기준 아직까지 거래량이 3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상급지 강남 3구와 용산역 일대는 거래 한 건도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아예 실종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실제 25년 1월 달부터 거래가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뒤에 가서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거래의 비중은 어떤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어떤 지역 일대가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지 오늘 그 기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25년 1월 8일 기준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1월달, 2월달 2,700건 정도를 나오고 그리고 3월달 4,000건대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시절이 요 시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6, 7, 8월달 가장 높았던 매매 가격을 보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제가 거래가 급감한다. 이젠 9월 이후부터 본격적 거래가 추석 이후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병곡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대세 상승장으로 인식하셨던 분들 많았죠. 그래서 제가 대세 상승 주기가 아니다라고 꾸준히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박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체감상 급변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 또 매도 호가를 낮추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자, 서울 외곽적 일대부터 매매 호가를 낮추고 그리고 매매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죠. 반대로 서울 중심부 지역 일대는 이젠 외곽에서부터 서서히 들어오면서 중심부도 마찬가지 매도 호가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젠 25년부터 본격적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11월달까지 약 3,000건 초반대의 거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9월달 추석 연휴였는데 6일에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1월달 3,300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아직 실거래 기한이 20일 정도 남아있죠. 자, 20일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월 8일 기준에선 전월 대비 약 15%포인트 정도 감소된 수치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 한 2,800건 정도 그 수준으로 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1월부터 11월 달 평균 거래량이 얼마냐면 4,880건입니다. 6,000건이 돌파돼야지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아파트 거래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한참 평균 거래량이 밑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2월 달에 2,800건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약 4,700건 정도가 나올 거다. 제가 이것도 평균 거래량 4,000건대에 머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의문을 품고 엄청난 반박의 댓글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4,000건대 계속 머물고 있다. 이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25년 1월 달 거래입니다. 25년 1월 8일 기준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거래 건수가 약 30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30건 정도밖에 없는데 6억 이하의 비중이 정말 많죠. 11건. 그리고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건수는 9건. 9억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는 8건. 15억 초과에서 30억 이하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단 한 건도 거래된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 25년 1월 달 기준입니다. 참 3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다 어디에 있죠? 대부분 서울 외곽적 일대에 전부 다 몰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은평,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그죠? 그리고 영등포에서도 마찬가지 7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강동구, 천호동, 우성 아파트 7억 5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또 동대문구 장안동, 봉천동, 독산동, 중계동, 답심리,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 일대로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크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스텔스 DSR 뿐만 아니라 또 9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아직까지 DSR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특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서울 외곽적 일대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보고 있죠. 그것도 신축 아파트 거의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보게 돼도 뭐 답심리 두산 위브, 또 금호동 두산, 또 신당동의 레미안 하이베르, 또 서초동의 하원 그랑비, 이건 이제 빌라 같은 아파트, 등기는 아파트인데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왕심리, KCC 스위첸, 또 행당동 대림 이편한, 대부분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당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15억, 또 신공덕동 펜트하우스 15억 2천. 그러니까 15억에서도 언더에 딱 걸려 있죠. 그리고 여의도의 대교 아파트 24억. 이게 제일 고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죠. 요거 한 건 딱 거래됐는데 그것도 가장 저렴한 24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었다. 30평 24억.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신축 아파트는커녕 뭐 초고가 아파트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아예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25년 1월 달 거래 자체가 없다. 그러면 2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7월 말, 24년 8월 말 집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죠. 그리고 24년 11월 말, 24년 12월 30일 요 기준까지 지금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주마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0.2%, 한 주에 0.2%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요, 거의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폭등했다. 그리고 0.15% 이상만 되더라도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0.1% 정도 상승을 했다, 적정선으로 평균치만큼 상승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0.1 이하로 상승됐다, 완전히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거의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24년 7월 말 기준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0.2% 이상 전부 다 초과된 증감률이 나왔죠.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구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이 다 0.2% 상승을 했고요. 또 서울 외곽 지역 일대를 보게 돼도 0.2%까지는 가진 못하더라도 0.15% 수준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승의 힘이 굉장히 컸다. 자, 그런데 11월 달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0.1 이하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24년 12월 30일 기준에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상승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젠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 0.41% 상승했는데 0.02%로 상승폭이 엄청나게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0.53 가장 높았던 상승폭의 0.03%, 송파구도 0.55%에서 0.06% 상승이 굉장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구 지역 일대는 지금 상승이 아예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그리고 동작구 지역 일대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급 지역 일대 아파트, 그런 지역 일대 지역에선 지금 상승이 지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외곽지는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동대문구 그리고 서대문구 상승 멈췄고, 성북구도 상승 멈췄고, 동대문구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그리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곽 지역 일대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서서히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11월 대비 12월 달 동일 평수의 동일 아파트 기준에서 얼마나 상승되고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구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 노란색은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고요. 또 요 주황색은 상승으로 전환된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이 초록색은 전월 대비 동일한 수치가 나왔을 때 보합된 아파트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울 모든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고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건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11월 대비 12월 84 타입 기준에서 동일 아파트 기준 하락으로 전환되었는지 상승으로 전환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합인지 이걸 조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건수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서울 아파트 총합을 계산을 해봤더니 11월 대비 12월 달에 상승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이 약 72개의 아파트 정도가 있다. 그리고 하락 거래된 아파트는 85개의 아파트가 있더라. 그래서 보합은 16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총 하락 거래는 어떻게 됐죠? 49%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상승 거래된 아파트의 비중은 약 41%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지금 서울은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합된 아파트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를 보게 되면 강남구는 총 11월 달에 거래된 아파트가 12월 달에도 거래된 아파트 총 8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모두 다 하락 전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층은 뺐습니다. 저층은 빼고 중층 이상으로만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를 보게 되면 서초구는 상승 거래된 아파트는 7개, 하락 거래된 아파트는 3개. 그래서 하락 비중이 약 30%. 서초구는 아직 상승 전환되고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좀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강남구는 전부 다 하락 거래된 아파트다. 그리고 성동구도 상승 거래된 아파트는 7개, 하락 거래된 아파트 4개, 보합 거래된 아파트 5개. 25%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중에 이 보합된 거래 아파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도 나중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노원구는 3개, 3개, 1개에서 하락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도봉구는 상승거래 4개, 하락거래 3개, 그래서 총 하락 비중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파구는 상승거래된 거래 1개, 하락거래된 아파트 7개, 보합 2개, 그래서 총 7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송파구 지역 일대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는 1개, 하락 거래된 아파트가 1개 있고요. 강북구는 상승 거래 1개, 하락 거래 3개, 그래서 총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로구 약 상승 거래 2개, 그리고 하락 거래 4개, 그래서 총 67%. 강동구는 지금 상승 거래 5개, 하락 거래 5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평구는 75%의 하락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등포는 약 17%의 하락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이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강남구 그리고 종로구 또 여기에 송파구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랑구 지역 일대는 하락 비중이 50%, 또 용산구는 100%. 용산구에 거래가 거의 없죠. 2건이 있는데 전부 다 하락 거래된 아파트다. 그리고 중구는 75%, 광진구는 40%, 강서구는 60%, 금천구 33%, 동대문구 57%, 양천구 67%, 성북구 42%, 서대문구는 의외로 지금 상승 거래된 아파트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는 57%,
동작구도 상승 거래된 아파트가 좀 많죠. 29%, 마포구는 63%. 그래서 평균 49%보다 초과되는 하락의 비중이 많은 아파트가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 외곽지는 하락의 비중이 적은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서울 외곽적 일대는 거의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가격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눌려있는 거에서 조금 올라오면 상승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 폭에 거래된 게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도 서울 외곽은 굉장히 매매 가격이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로 모여있는 강남구, 그리고 또 송파구 이런 지역 일대, 또 강동구, 그리고 또 어디죠? 용산구 이런 지역 일대, 중구, 종로구, 그죠? 이런 지역 일대가 지금 굉장히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양천구. 반대로 동작구, 그리고 영등포구, 또 서초구 이 지역 일대는 상승으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만 25년 1월 달에 거래가 지금 최상급지 아파트에서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적체될 가능성이 있겠죠. 매물이 적체되면 이제부터는 매도 호가를 낮추고자 하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전환된 아파트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서초구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추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지금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그 추세의 방향을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이 약해지면 결국 거래 없이 올라간 이 매매 가격은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